당원 여러분, 한국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제9회 한국스포츠당 시작합니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홈쇼핑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외신에서까지 보도되자 수영연맹이 포상금 지급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운치는 않은데요. 꼭 국민 여론이 불붙어야지 포상금 지급을 재논의할 수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시아판에서 보도하자마자 포상금 지급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 보면은 사대주의까지 있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여자농구 KDB 생명이 현직 은행 팀장을 농구단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자농구 KDB 생명이 안세환 산업은행 법인 영업팀장을 농구단 감독으로 발령냈습니다. 이 안세환 감독은 이 단국대학교와 예전에 이 산업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96년 은퇴한 뒤로는 농구와 관계없이 은행 업무를 보신 분입니다. 농구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지도자 경력도 없는데 은행 업무 보던 사람을 감독으로 발령냈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안세환 감독이 만약에 성적을 낸다면 현역 지도자들이 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은 안세환 감독의 실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이 KT 전창진 감독 그리고 이 SK 감독을 역임했던 현재 이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도 은퇴 후에 이 프런트 생활하다가 지휘봉 잡았고요. 이 오리온스 추일승 감독도 이 선수단 주무를 거쳐서 감독에 올랐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능력 보고 평가하면 되는 거죠. 안세환 감독이 성적 내면은 뒷담화 하셨던 분들 나중에 뭐라고 할지 궁금해집니다. 분데스리가 출신의 차두리 선수가 K리그 클래식 FC 서울에 입단합니다. FC 서울이 오늘 이 차두리 선수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4년까지 2년 계약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봉과 세부 조건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두리 선수 사실은 지난 1월에 수원 삼성과 입단 협상을 벌였는데요. 조건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됐죠. 결국 FC 서울이 차두리 선수 영입하게 됐습니다. K리그 클래식 볼만하겠는데요. 정대세 선수, 이천수 선수, 차두리 선수 관심 폭발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톱10, WBC 준우승, 월드컵 16강. 원더풀, 뷰티풀. What the fuck is this? 한국 스포츠 정말 잘 나가고 있나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을 벌였다는 농구 감독과 심판 사이에 관례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비인기 종목 메달 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체대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 운 좋으면 180만원짜리 비정규직. 협회 운영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국가대표 훈련비 뺑땅치다 걸리고 그리고 운동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1% 운동기계만이 필요한 초엘리트 스포츠. 니들이 스포츠를 아세요?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 포상금 지급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의 홈쇼핑 출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요. 이 스포츠당에서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홈쇼핑 출연은 이미 지난해 런던 올림픽 이전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장다령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피겨 여제가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김연아 선수 올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데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김연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류정현 코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현재 2승 2패인데요. 기록보다도 직구와 체인지업에 이어서 커브도 날카로워졌습니다. LA 다저스의 2선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자세한 얘기 MBC 스포츠 플러스의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에게 들어봅니다. 한국 축구 또 이 K리그의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 서포터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포터스의 세계, 수원 삼성 서포터스 프렌테 트리콜로의 김명찬 운영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이 박태환 선수 홈쇼핑 출연 때문에 한바탕 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연맹이 박태환 선수 포상금 지급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 국제 망신으로 일컬어졌던 이 월스트리트 아시아판의 보도 내용은 일부가 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장다령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장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시아판에서 이 박태환 선수를 보도했잖아요. 예, 저도 봤죠.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이 박태환 선수가 SK텔레콤의 후원이 끊겼다. 그리고 이 수영연맹 포상금까지 받지 못하면서 이 돈이 급하니까 이 홈쇼핑에 출연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 박태환 선수의 홈쇼핑 출연이 뭐 이 포상금 미지급이나 SK텔레콤 후원 중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 그 사실관계를 따지면 예, 꼭 맞지 않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2012년 5월경에 그 박태환 선수는 그 해당 그 영양제 제조업체하고 뭐 초상권 사용 등 그리고 광고 모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예, 그래 거기에 따라서 2012년 5월부터 계속 또 관련 광고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홈쇼핑 출연도 그 박태환 선수도 자기 자신이 얘기했듯이 그 계약에 그 홈쇼핑 출연에 관한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홈쇼핑 출연이지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어떤 보도 취지처럼 예, 뭐 그 SK텔레콤 후원이 중지가 되고 또 포상금이 미지급됐기 때문에 출연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정확한 보도는 아니죠. 아, 그러면은 이 박태환 선수의 홈쇼핑 출연은 지난해 5월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뭐 이 건강식품 회사하고 지난해 5월에 계약을 했고 이 계약할 당시에는 SK텔레콤과도 이 후원 관계였었고 예,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전이었으니까. 예. 아, 그러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아시아판 보도가 이 박태환 선수가 뭐 후원도 끊기고 포상금까지 못 받아서 홈쇼핑에 출연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군요. 억지 추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보도 때문에 우리 다른 그 분들이 자칫 또 오해를 하는 또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정확히 그 사실관계에 바탕을 했을 때는 예.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박태환 선수가 이 홈쇼핑에 출연한 적이 있었나요? 지난해는 아니고요. 예, 예. 아마 홈쇼핑 출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인도 아마 계약에 1회 하나여 출연하는 걸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이제 그 광고에는 나왔었죠. 광고만 나왔군요. 예.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오늘 아침에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수영연맹에서 이 포상금 지급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발표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뭐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외신에서 보도했다고 이 자세를 바꾸고요. 뭐 이런 게 또 원칙에 따라서 이 포상금 지급이나 미지급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고 연명이 너무 그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니면 뭐 언론 보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 우리나라 대한수영연맹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공공기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포상금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 이전에 포상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정은 뭐가 되는지, 예. 결국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인한 꼴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칙과 어떤 그 규정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예.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연맹의 어떤 주먹구구식, 예.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행정이 아니라 어떤 주먹구구식의 어떤 행정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결국에는 뭐 괘씸죄였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거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장대랑 변호사님 오늘 바쁘실 텐데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일부 잘못된 사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박태환 선수가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중에 잘못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자는 의도입니다. 스포츠당 2회 방송에서 이미 노민상 전 대표팀 감독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 박태환 선수의 호주 전지훈련 비용이 한 달에 최소한 7천만 원은 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박태환 선수 혼자 충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액수죠. 누가 뭐래도 이 한국 수영은 아직까지는 이 박태환 아닙니까? 이 박태환 선수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다령 변호사였습니다. 피겨 여제가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거 많으시죠? 오늘 이슈에서 이 김연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류종현 코치를 초대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류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연아 선수가 지난주 수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네. 예,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했고, 이제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어야지 될 텐데, 뭐 휴식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시합 끝나고, 예. 이제 좀 필요한 거를 좀 풀기 위해서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귀국할 때, 김연아 선수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기를, 이 한 대회에서 이 쇼트하고 프리 모두 클린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두 종목 모두 실수 없이 맞춰가지고 기쁘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우승이라는 결과에는 물론 만족은 하겠지만, 그 심판의 그 롱 엣지 판정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도 탁 터놓고 하기는 힘들지만,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하죠. 그거야 뭐 이제 아쉽긴 하죠. 예.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기 그 판정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본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 늘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지난 대회 챔피언이었었죠. 이 카롤리나 코스트너 선수. 이 네네. 코스트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그 쇼트에서 2번이나 넘어졌어요. 네네. 근데 그런데도 이 김연아 선수가 이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 그 구성 점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피겨가 그 연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그 시합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왈가왈부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예. 아직 뭐 농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남이 어떻게 점수를 땄고 안 땄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농해지 부분이 석연치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선수가 어떻게 점수를 땄다 안 땄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 그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김연아 선수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연하가 그냥 열심히 해서 예. 이제 다음 시합을 준비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조금 시비가 있었다면 정밀히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팬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게 이제는 앞으로 이제 김연아 선수가 어떤 대회에 참가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내년에 이 소치 동계 올림픽까지 김연아 선수가 이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죠?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그 휴식해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디테일한 그 계획표는 안 나와 있고요. 예. 한 4월 중이나 5월 중에 예. 프로그램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체력 훈련을 시작해서 예. 시합에 임할 수 있게 이제 체력도 만들고 또 점프도 예.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휴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제 체력을 다시 끌어올려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김연아 선수 팬 입장에서 이제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올드스케이트 2013 그 아이스 쇼가 뭐 5월이나 6월 정도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듣기는 했는데 제가 아이스 쇼까지는 관여하는 바가 없어서 예. 일단 우선은 저는 연하가 시합을 나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예. 쇼 같은 부분은 아직 저한테 계획이 이제 전달된 부분이 없고 디테일한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스 쇼가 열리는 거는 맞죠? 아마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아직 그 아이스쇼 그 올드스케이트 2013과 관련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준비된 것은 없다. 개최가 예, 예정만 돼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아 선수 그동안에는 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전지훈련 해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귀국할 때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도 이 국내에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아졌나요? 뭐 예전에 비하면 그 빙상연맹 측에서 주시는 그 대표 시간이 예. 확보가 좀 원활히 좀 되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편행에 있는 그 빙상장에서 예. 뭐 아이스하키도 하고 쇼트랙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좀 있고요. 예.
조금은 그 원하는 시간을 제대로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훈련 시간으로 원하는 그 시간은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링크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표 선수 시간이 한 뭐 4시간 정도 있는데요. 예. 뭐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서 4시간을 연습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이스하키나 뭐 여자 아이스하키, 남자 아이스하키 이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 가서 연습을 같이 다 하다 보니까 예. 쉬었다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반 타고 한 3, 40분 쉬었다가 1시간 반 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좀 1시간 반짜리를 한 3번 정도 타는 게 예. 낫지 않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링크에서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다라고 봐야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그 4시간 정도의 국가대표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김연아 선수가 또 어떤 훈련이나 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상운동을 이전에는 월드 나가기 전에는 이제 지상운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뭐 이제 안무도 좀 더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이트장 안에서 안무를 하는 것과 스케이트장 밖에서 안무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해서 새로운 작품을 이제 짜고 그걸 몸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운동이지만 뭐 연기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나 뭐 이 표현력을 위해서 또 이 스케이트 타는 기술 이외에도 다른 훈련도 많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레미제라블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이 뭐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스태프들이 전부 모여서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곡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발로 해서 여러 가지 안무의 이제 조건과 그다음에 점프의 이제 순서와 스팅의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조정하게 되죠. 예. 그 매번 뭐 레미제라블 이전에 뭐 007 본드걸도 있었고요. 또 종달새도 있었고요. 뭐 나름의 그 컨셉이라고 할까요? 이 표현 주제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잡으신 건 아직은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휴식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그 아주 그 인상적인 마치 배우가 한 작품을 끝냈을 때 아주 새로운 변신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중현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연아 선수가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지도했던 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에 지켜보셨을 때 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이 정도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가능성을 좀 보셨어요? 글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얘기지만 아무튼 워낙에 뛰어난 아이였고 워낙에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세계적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뭐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독했다든지 대개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김연아 선수가 우선적으로는 스케이트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쉬는 법이 없었어요. 아, 안 쉬었나요? 역시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힘이 드는 운동이건 아니면 시간이 오래되는 운동이건 그 스윙을 다 채우고 예. 그만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김연아 선수도 김연아 선수이지만 이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을 유망주가 없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글쎄 연아만큼 훌륭한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의 연습을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연하 후배들이 사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김연아 선수가 올드스포츠 소속인데 올드스포츠의 피겨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김혜진 선수나 광민정 선수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 김혜진 선수하고 김진서 선수가 이제 올드스 소속이 되어 있고요. 아, 김진서 선수는 남자 싱글이죠. 네, 맞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진서 선수하고 김혜진 선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김연아 선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정도라고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계 선수권 대회의 상위 랭커 톱10 정도에 포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조금은 더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외국 선수들과 경험을 하고 또 시합도 경험을 한다면 그렇게 어두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역시 가능성이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 가능성을 본 뒤에 이렇게 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깐 근데 이 광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훈련을 안 하고 있나요? 광민정 선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약간 부상에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대표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고 개인 연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회복 속도가 좋아서 기술 향상도 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급상승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 코치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 김연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류종현 코치였습니다. 벤치 클리어링은 기싸움이었다. 프로농구 KGC 김태술 선수의 말입니다. 이 KGC와 오리온스의 플레이오프 6강 1차전에서 양팀 선수들이 코트에서 뒤엉키는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볼성 사나운 장면인데요. 보통 언론에 공개될 때에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이 선수들의 속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술 선수는 기싸움이었다고 말했고요. KGC의 외국인 선수 후안 파틸로 선수는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벤치 클리어링은 이 선수들끼리는 의리를 확인하고 이 조직력을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예전 대표팀에 비해서 서먹서먹하고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 축구 대표팀의 이청용 선수의 말입니다. 이청용 선수의 이 말이 나가자마자 이 축구 대표팀이 한바탕 뒤집혔습니다. 이 대표팀이 가장 금기시하는 게 팀 내부의 불화입니다. 이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경기보다 이 선수끼리 화합하지 못했을 때 더 큰 파장을 몰고 오죠.
자, 그래서인지 이청용 선수의 말이 보도되자마자 이 분위기 좋다는 김신욱, 이근호, 정윤환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이청용 선수 2011년에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대표팀에 발탁되지 못했죠. 그리고 지난해 9월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에서 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바뀌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청용 선수가 서먹서먹하다고 한 겁니다. 김연아는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이 김연아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탈리아의 이 카톨리나 코스트너 선수가 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선수끼리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코스트너 선수 깔끔하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 그러면서도 승부욕을 불태워야지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 프로야구도 관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이 올 시즌 야구 팬들의 최고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류현진 선수 어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이 시범 경기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선발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였죠. 이 메이저리그의 산 증인입니다. 이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들어왔고요. 예. 예, 어떻게 WBC 중계 잘 끝나서 예.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1라운드 탈락하면서 이 WBC에 대한 관심은 없어졌는데 이 송 의원께서는 이 결승전까지 다 중계하고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WBC 보면서 좀 끝까지 다 보셨으니까 좀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소감 좀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 야구의 좀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예. 이태리라든가 특히 4강까지 올라갔던 또 네덜란드는 또 우리에게 0대5의 그런 또 이 완승을 거두고 올라갔던 팀이잖아요. 예. 예, 이런 팀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예. 전체적으로 좀 흔히 얘기하는 야구의 좀 세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의 왜 이런 호성적에 대한 예. 이런 배경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예. 그들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었거든요. 예. 예, 자신들의 이제 그런 이제 세미 프로와 같은 그런 리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를 통해서 예. 서로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들이 정말 실력 발휘를 했을 때는 미국 무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반대로 미국 무대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쪽 리그에 와서 뛰면서 예. 본인이 좋아하는 야구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좀 실력이 배양된다 그럴까요? 예.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순환 구조가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느끼기에는 이 네. WBC의 근본 취지가 야구의 세계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 매일 매번 4강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들이 올라가서 호성적을 거두는 게 오히려 이 세계화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저도 그런 생각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충격에 1라운드에 정말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예. 이런 게 좀 반면교사가 돼서, 예. 우리도 지금까지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는 돌아오는 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이 야구 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궁극적으로 지난 1, 2회 대회 우리가 호성적을 거둬서
뭐 우쭐하면서 우리의 이제 실력이 세계 뭐 어느 팀과 걸어도 지쳐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런 실력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순환 구조를 좀 우리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열린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 실력이 더 좋아지고 또 야구 강국으로서 더더욱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 류현진 선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어제 이 시범 경기 2승 올렸는데 이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류현진 선수 무엇보다 좋은 것은요. 이번 시범 경기를 통해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모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 본인이 어쨌든 미국 무대 가서 처음으로 맞는 스프링 트레이닝이고 예. 자칫 그 의욕이 너무 앞서서 저희가 흔히 그 오버페이스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히려 이 개막전에 맞춰진 몸의 상태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예. 류현진 선수는 정말 특유의 어떻게 하면 약간 그 느긋함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발휘가 되면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시즌 개막이 다가올수록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이제 몸의 부위가 좋아졌다. 예.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에 등판을 더 남겨놓고 이제 실질적인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이번에 나오는 경기가 또 기대가 되고요. 일단 시즌 출발에 좀 첫 단추는 잘 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류현진 선수 어제 그 던지는 공 보니까 뭐 직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류현진 선수의 최대 무기였었고, 근데 이 초반에 미국 가가지고 이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그 공인구가 좀 미끄러웠다고 하면서 이 커브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직구는 물론이고 커브하고 체인지업까지 뭐 많이 던졌는데 우리 송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이 커브는 어땠나요? 좀 통할만 했나요? 제가 보는 류현진 선수의 어제의 커브는요. 예. 국내에서 던진 커브보다는 약간 스피드는 떨어졌지만은 각이 훨씬 커졌어요. 훨씬 예리해졌군요. 떨어지는 각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커브가 단순하게 그런 변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타이밍도 뺏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커브를 조금 더 다듬는다면은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빠른 볼, 체인지업 이외에 제3의 무기가 선발 투수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류현진 선수에게 새로운 신무기로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제 류현진 선수 인터뷰 보니까 이 직구가 살아난다는 걸 느꼈다고 본인이 자신감을 표시를 했고, 네네. 뭐 이 직구에다가 체인지업 있고 이 커브를 좀 말씀하신 대로 이 떨어지는 각이랑 이 그 타이밍을 뺏을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은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결정구를 던지거나 볼 카운트 유리하게 가지고 가거나 상당히 옵션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이제 기준으로 선발 투수는 아무래도 이제 긴 이닝을 던지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좀 다양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최소한 3개 정도 구종을 자기가 자신 있게 던져야 된다고 흔히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커브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또 하나의 무기화가 된다면은 뭐 말씀하신 체인지업과 지금 좋아지고 있는 직구하고 더불어서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즌을 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이 경기 끝나고 이 다저스의 그 돈 매팅리 감독 또 얘기를 했어요. 선발진에 뭐 넣지 않을 수 없다. 뭐 이 스피드도 좋고 볼이 꽂히는 위치까지 뭐 능숙하게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말로 들어보면은 뭐 이 스피드하고 로케이션이 모두 다 좋았다는 얘기이고요. 이 마지막 경기 시범 경기에서 뭐 잘 던지면 물론 2선발을 갈 것 같은데 그 2선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지 되겠죠? 뭐 일단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그 시범 경기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가 되겠지만은 지금 뭐 다저스의 선발진에 지금 일단 이 기존 멤버 중에서 2명이 뭐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에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지금 최소한 지금 일단 시즌 출발은 3선발, 그러니까 2선발 내지 3선발 이 둘 중에 하나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마 이제 그 앞에 좀 경험이 더 있는 선수들이 예. 부상이 회복이 되면은 조금 한 4선발 정도 내려오면서 예. 숨을 좀 고르면서 이렇게 시즌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류현진 선수 현재로서는 이 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선수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체드 빌링스리라든지 이렇게 부상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뭐 3선발이나 2선발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 뭐 아주 선풍적으로 관심 끌었었던 이 일본 출신의 그 다르비슈 선수 있었잖아요. 예. 이 선수도 실질적으로 그 시즌 출발할 때는 4선발, 5선발급으로 시즌 출발을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시즌이 마감될 때는 실질적인 그 본인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 에이스로서 마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류현진 선수가 지금 당장 아무래도 첫해 그런 뭐 앞에 좀 상위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시즌이 끝났을 때 내년 시즌 들어가는 그 모습이 몇 선발이냐가 사실 본인한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히려 4, 5선발로 조금 심적인 부담을 덜면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류현진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이 선발 기회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는 좀 반갑게 느껴지고요. 근데 좀 불안해 보였던 점도 좀 있었어요. 어제도 이 경기 초반에 좀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 선두 타자를 계속 내보냈잖아요. 이런 점이 아직 류현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뭐 베테랑 투수도 경기 초반에 늘 긴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지금 첫 발을 막 뛰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경기 초반에 보면 약간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도 높게 되고 좀 볼넷이 나온다라든가 이렇게 좀 실수가 나와서 초반에 좀 이렇게 실점을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앞으로 본인이 이제 뭐 그런 큰 위기에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선두 타자의 싸움에서 계속 좀 이렇게 출루를 시켜주는 건 정말 그거는 본인에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선두 타자 싸움에서는 꼭 이기겠다. 이런 정말 각오로 좀 심적으로 본인이 좀 이거는 좀 다잡아야 될 그런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선발 타자, 그러니까 선두 타자와의 싸움에서는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느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다저스 타선이 폭발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지난 시즌에 보니까 이 다저스가 좀 마운드에 비해서는 타선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이 한화에 있을 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다저스에서는 좀 류현진 선수가 타선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뭐 물론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다저스의 타선이 하나 이글스의 타선보다는 한 수 높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다저스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하위 타선에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는데요. 상위 타선은 어느 팀하고 견주더라도,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타자까지는 어느 팀과 견주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좀 힘과 좀 기교가 있는 이런 타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류현진 선수가 옛날 하나 시절처럼 그렇게 정말 이 득점제 못 받아서 아쉽게 패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확연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저스는 뭐 올 시즌 지금 뭐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좀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타격 얘기 나오니까 뭐 또 궁금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이 류현진 선수 안타 쳤습니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 상대 투수가 이 싸이 영상에 빛나는 이 제이크 피비였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 좋아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그 인천 동상고 시절 때 4번 타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데 이 내셔널리그에서는 이 지명 타자 제도가 없으니까 이 투수도 타석에 들어가는데 이 내셔널리그 투수들이 따로 이 타격 훈련 하나요?
뭐 많이 타자들처럼 전문적으로 예.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내셔널리그 투수들은 번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번트요. 아무래도 예. 앞에 주자가 있을 때 번트로 이제 진루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 번트 연습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볍게 치는 정도는 자기가 이제 나갈 때 예. 나가는 데 맞춰서 가볍게 좀 치는 정도 이 정도는 해줍니다. 저는 뭐 류현진 선수 그래도 이 네. 동상고 4번 타자 출신인데 조금 좀 네. 연습하면은 가끔가다 안타나고 홈런도 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기 예. 오늘 송재우 위원님 오늘 송재우 위원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 송재우 위원이 예전하고 변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도대체 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예. 그냥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밀로 저는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지금까지 이 MBC 스포츠 플러스의 송재우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스포츠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100.3MHz 관악 F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튜닝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최동호의 한국스포츠당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당 아이블로그나 스포츠당 팟빵이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스포츠당을 도와주시는 이 코리아 스픽스 소개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기업입니다. 300명, 500명이 참가하는 원탁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참가자들이 관심을 갖는 공통의 의제를 설정해 나가면서 토론을 이끌어갑니다. 부산시민 500인 원탁 토론회, 축구 지도자 300인 원탁 토론회의, 구로구민 500인 원탁 토론회의 등을 개최했고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코리아 스픽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여러분, 저는 이 K리그에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서포터스만큼은 이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FC 서울, 그리고 FC 서울과 이 수원 삼성의 라이벌 매치도 이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피플에서는 이 K리그 개막과 함께 선수만큼이나 바빠지신 분입니다. 이 수원 삼성의 서포터스, 이 프렌테 트리콜로의 이 김명찬 운영국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조금 늦게 알았는데요. 이 수원 삼성이 서포터스 그 유명한 이 그랑블루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 프렌테 트리콜로라고 바뀌었는데 이 프렌테 트리콜로가 어떤 뜻이죠? 예, 저희가 프렌테 트리콜로는 일단 수원 팀이 상징하고 있는 예. 청백적 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백적 전선이요? 예. 예, 이는 수원 팀이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청색, 백색, 덕색인데요. 이러한 팀의 상징적인 삼색의 컬러를 의미하고 상징색과 함께 수원의 경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응원으로 수원팀과 함께 싸우자라는 의미로 프렌테 트리콜로, 즉 청백적 전선이라는 뜻으로 서포터 단체명을 짓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선수들도 바쁘지만 서포터스도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프렌테 트리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올 시즌에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비장의 무기라기보다는요. 일단 서포터들도 시즌이 끝나면 선수들처럼 좀 동계 훈련을 하는데요. 동계 훈련을 합니까?
예. 또 그 다음 시즌에 응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응원을 진행하는 응원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겨울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응원 연습을 진행했었고요. 예. 프렌트 트리콜로는 또 응원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서포터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원을 잘한다는 그 외부적인 칭찬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올 시즌 그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장의 무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응원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프렌트 트리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그 프렌트 트리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에 대해서 올 시즌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프렌트 트리콜로로 통합이 되면서 응원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좀 변화를 기존 그랑블루 응원 방식에서 좀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응원 형태가 좀 아직은 정착이 안 되고 있지만 좀 올 시즌 그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올 겨울 그 동계훈련에서 좀 많이 그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동계 훈련까지 하셨군요. 좀 더 발전되면은 뭐 제 생각엔 동계 전지 훈련을 하시면은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동계 훈련 하셨고요. 그러면 이 평소에 시즌 도중에 서포터스들이 대부분 뭐 자기 직업도 있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시간을 내시나요? 일단 저희가 동계훈련을 거치고 나서 그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원팀 같은 경우는 평일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모여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응원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서포터 단체가 진행돼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뭐 7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있는데요. 최고위원회예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2주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단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좀 재정비하고 현안들을 좀 논의하는 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식으로 좀 응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나 그 응원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응원곡들이나 장비 구매, 응원 장비들은 어떤 걸 구매해야 되고, 또 응원곡들은 신규 곡들은 또 어떤 걸 채용을 할 것이며, 또 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주 1회, 많게는 주 1회, 적게는 주 2주에 1회 정도 이렇게 좀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이 축구가 좋아서 또 이 수원 삼성이 좋아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서포터스들 간의 경쟁도 좀 치열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수원하고 FC 서울은 라이벌이고 라이벌 매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렌테 트리콜로가 이 FC 서울과 수원 경기할 때는 특별히 좀 의식해가지고 또 준비를 많이 하나요?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팀이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작년까지 그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서울팀이 저희에게 이제 7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 팀 간의 역사나 그런 부분에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적만을 놓고 보자면 두 팀을 라이벌로 지칭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정작 언론에서는 정작 라이벌 하지만 서포터들은 경기 전에 좀 특별하게 준비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다른 경기들과 다름없이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수원 서울 간 경기는 리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경기다 보니까 수원 서포터들도 평소보다는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참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응원도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팀 서포터를 좀 압도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최근까지 수원팀의 그 승리가 지지자들을 좀 기쁘게 하다 보니까 수원 서포터 입장에서는 서울전은 그냥 항상 즐거운
게임이고 그냥 기다려지는 그런 경기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 삼성 서포터스 이 프렌테 트리콜로의 김영찬 운영국장이십니다. 지금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FC 서울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응원에서는 FC 서울 이 서포터스를 압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서포터스 운영과 관련돼서 응원 장비도 있어야 되고 가사도 붙여야 되고 또 원정 경기 또 쫓아다니려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발생할 텐데 구단에서 좀 일정 부분 지원받는 부분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그 대규모 카드 섹션이나 여러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또 응원 시에 필요한 악기 구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서포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사실 있는데요. 예. 저희 그 프렌테 트리콜로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구단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을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서포터 자체적으로 의류나 기념품 등을 판매해서 이렇게 자체 수익 사업을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원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원정을 참여하시다 보면 재정적 부분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정 버스 대절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구단 측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이제 프렌테 트리콜로가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서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인 다음에 그런 모든 부분에서 서포터스가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구단하고 재정적으로 좀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서포터스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구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 운영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원정 갈 때에 이제 버스 정도를 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버스 비용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근데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서포터스가 물론 이제 긍정적이고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부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서포터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구단의 성적이 저조할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감독과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경기장 출입구에서 좀 농성할 때도 좀 많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수원팀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팀이 부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판단이 되면 서포터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구단 측에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프로스포츠라는 것이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것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포츠 역시 팀의 발전을 도와주는 동반자이고 동시에 한 팀의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작년에 수원과 같이 팀이 무력하고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포터들의 의견을 모아 팀의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딱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수원 삼성 서포터스 프렌테 트리콜리의 김영찬 운영국장이었습니다.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9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시사에 관심 가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청취해주시는 교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재님 가라사대 하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공부해라. 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봐라. 웃고 즐기기만 한다면 주머니 털리는 봉이 될 뿐이다. 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때론 패자의 눈물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셋.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해라.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다. 설익은 프로페셔널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프로의식, 결과 중심, 승자 독식,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